조명은 빛의 조명. 검색창에 빛의 조명. 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문법 이야기 네. 특강을 저희가 아리아리 특강을 문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리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재밌게님 혹시 네, 재밌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나요, 근데? 네, 어떠세요? 지난번에요. 네. 막 깊숙이 들어가려고 할 때 딱 끝나가지고 마음이 아쉬워서 일주일 내내 기다렸습니다. 문법에 우리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문법에 대한 오해가 네, 네.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법을 멀리하는, 네. 멀리하려고 하는. 네. 근데 문법 교육도 사실 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네, 제대로 연이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역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지 호기심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오늘도 선생님을 이제 모셔야겠죠? 네. 자, 리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던 얘기가 그 1980년대 문법 교과서하고 요즘의 문법 교과서. 요즘 문법 교과서에도 몇 편이 나와 있죠? 옛날에는 한 요즘 권이었는데. 문법에서 또 달라졌을 거예요. 아, 그래요? 1985년도 문법 교과서, 네. 네. 1996년도 문법 교과서를 비교했죠. 그 아, 네. 그렇군요. 편찬 주체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교육부에서 국정. 편찬한. 일종의 국정이었고. 아, 그렇군요. 10년 사이에 또 그만큼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 사이에 약간이 또 조금 아. 변화가 있었는데 네네. 96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검인정으로 여러 권이 나와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한 2, 3년 전에 저희가 국어 소통 능력 시험이라는 거 준비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서 사실 그만뒀는데 그때 그 문법책을 고등학교 문법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님 네. 그때 같이 네, 네. 검토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때 화법, 문법 이런 쪽을 네. 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문법을 수능에서 뺀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한동안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기는 했습니다. 아마 근데 그만큼 또 문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적고 채택률이 이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선택 과목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선택 과목이. 예, 그러다 보니까 채택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능 시험에 내야 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너무나 이렇게 버섯구름처럼 되어 있는, 위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안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문법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지금 다 섞여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갈라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나갈 문법 이야기에는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은, 이렇게 걸러내고 갈 건지, 그런 얘기 오늘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이제 말본이라는 용어가 있고, 네. 문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1990년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는 명칭은 문법인데, 네. 그 안에 문법, 전통적인 의미의 문법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담아서 문법을 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섞어서 정리를 하면, 네. 지금은 우리가 말본과 문법은 같은 개념인데, 네. 언어학 용어로, 네. 언어학적 용어로, 말본은 토박이 말이라서 좋고, 문법은 한자 말에서 안 좋다. 대개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물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우리 한글 문화연대 이런 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사람들 네. 중에도 네. 문법은 한자 말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본이 좋은 말이야. 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문법과 말본을 같은 걸로. 네. 똑같은 걸로 놓고 그렇게 같이 판단할 수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게 아니라 말본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큰 개념.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책을 가져와 나오는데 네. 1916년에 김두봉 선생이 조선 말본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책 이름이 조선 문법이 아니라 조선 말본이에요. 말본. 그리고 1939년에 최은배 선생이 우리 우리 말본이라는 말본. 책을 써요. 맞아요. 예, 우리 문법이 아니라 우리 말본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 책의 공통점 뭔가 하면 그 책이 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하나는 소리갈, 맞아요. 소리갈, 네. 말소리에 관한 음성학 음물론. 네. 두 번째가 시갈,
시갈이 이제 품사 품사론, 같은 그런 쪽이 형태론 말 이런 쪽이고 아, 세 번째가 월갈, 이게 문장. 문 구성론. 네. 이리도 그 세 분의 그 책 공통. 공통적으로 책을 그렇게 갈랐어요. 그래놓고 책 이름을 말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는 상당히 이제 그 옳다고 보고 그러니까 말본을 더 소리까지 발음까지 자음, 모음, 음절 말하는 그것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말본이라는 개념을 써야 될 것 같고. 질문 선생님. 예. 그 소리갈, 시갈, 월갈 할 때 그 갈은 그러면 1부, 2부, 3부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 제1부 예. 소리갈, 예. 제2부 시갈. 아 그래요? 그럼 갈이 제3부 다른 갈은 갈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 갈은 네. 갈고 닦는다. 아. 갈고 닦는다 해서 그 한자말 학에 대응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리갈 하면 예. 소리학, 아. 음성학, 음운학. 예. 시갈 하면 품사론, 뭐 형태론, 네네. 월갈은 뭐 문장론, 네네. 문구성론, 네네. 뭐 요즘 많이 쓰는 말 통사론, 네. 통어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학이나 론의 개념을 그 최연배 선생 김도봉 선생 그 전부터 네. 갈이라고 그랬어요. 갈. 그래서 그 최연배 선생이 쓴 한글 갈이라는 책이 한글갈. 맞아요. 한글학. 그 얘기구나. 한글을 또 다른 한자말로 정음, 훈민정음할 때 정음학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여튼 그 말본의 분야를 네. 그렇게 세수로 나눠서 말본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게 말본이고 그럼 문법은 뭐냐? 문법은 그 분야 중에서 네. 시갈하고 월갈 네. 단어 낱말과 네. 문에 관한 것만 문법이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언어학에서 보통 외국에서 문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 시갈하고 월갈. 월갈이죠. 네. 시갈이가 월갈인데 이제 언어의 여기서 그 말 해야 되겠네. 언어의 특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까 문법은 우리가 어제 이야기할 때 문법이란 말은 뭐냐? 문의 본, 네. 문장, 네. 문의 기초기를 했는데 왜 그 문법 속에 품사론까지 넣어서 품사론, 네. 문장론, 시갈, 월갈을 다 포함시키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언어의 특질에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에서는 문법하면 그 시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문구성론, 문장론만이 거의 문법이에요. 네. 근데 우리말은 영어와 형태 그 언어 특질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국어에서는 품사론, 형태론이 중요한 거. 이 형태론이 안 되면 문구성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에서는 그 형태론이 있고 그다음에 문구성론, 통어론 그 문장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서 다시 질문. 형태론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 좀 어려움이 느껴져요. 형태론 이게 뭐의 형태? 그 낱말의 형태? 언어 형태. 언어의 형태. 언어학에서 형태라는 것은 소리와 다른 개념이에요. 소리에는 아무 뜻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리 자체는 그렇죠. 네. 하면 우연히 느낌시도 되지만 이 소리 자체는 그 뜻이 없는 건데. 그렇죠. 다 아무 뜻이 없는데 아가 이렇게 하면은 뜻이 생기죠. 낱말이 되는 거죠. 네. 그 소리에 뜻이 얹혀질 때 그걸 형태라 그래요. 그런 걸 형태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그 소리의 뜻이 얹혀진 단위로서 가장 작은 것을 형태소라고 하고 형태소. 예. 이제 그것이 모이면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낱말 단어. 되고. 그렇죠. 그걸 통틀어서 형태, 의미가 있는 단위를 형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리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낱말을 다루는 것이 낱말을 연구하는 것. 낱말의 의미가 뭐다,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을 이제 형태론.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왜 낱말론이라고 한 낱말을 분류하는 것을 품사론 이런 거죠. 통틀어서 형태론이 큰 단어이죠. 낱말 중에서도 생김새냐 아니면 뭐 이렇게 역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게 생김새하고 관계가 있나 구분하시는군요. 형태론이? 그 낱말이 어떻게 생김새가 있죠. 생김새가 이제 예를 들어 밥과 집이 합쳐가지고 밥집 이렇게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 아버지
뭐 시아버지, 아버지 앞에 시가 붙고 뭐 이런 생김새들이 있잖아요. 네, 차이들이 있죠. 그 이제 형태론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게 다루죠. 낱말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 한국에서는 품사로는 좀 갈래를 나누는 그런 쪽이 더 강하고, 품사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낱말을 이렇게 어떻게 분류하는 거죠. 비슷한 같은 것들 다 낱말을 다루는데 이 분류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 품사론. 이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하면 조어법 혹은 단어 형성법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형태론이죠.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어 문법이라고 할 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러니까 특히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시갈, 그러니까 낱말 쪽을 포함한다. 그건 한국의 특징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 한국 낱말을 포함하긴 하는데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죠? 왜 이제 한국어는 영어는 어순이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낱말을 문을 구성할 때. 근데 한국어는 어순이 중요한 어순보다는 그가 자꾸 뭐가 붙잖아요. 그래 첨가래 첨가. 문을 만들 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더하기 아버지 깨서 아버지 깨서 도 이렇게 자꾸 뭐 첨가돼서 말이에요. 먹 다음에 먹엇 다음에 먹엇 get도 붙고 먹었는데 뭐 뒤에 첨가돼서 이제 문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와는 그 문장 구성할 때 구조가 매우 다르죠. 방법이. 맞아요. 방법이 다르죠. 그건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영어는 그냥 형태가 바뀌는 그런 형태가 부분이 아니라 순서를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해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런 우리말의 중요한 그 특질 때문에 형태론을 우리말의 문법을 다룰 때는 형태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선생님 그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무슨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이 말을 탁 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말의 존댓말이 발전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겠, 우리 문장 이 형태 때문이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낱말의 조사나 어미 변화를 통해서 문장의 그 글의 내용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에서나 아니면 뭐 중국어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말은 딱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대와 하대, 그러니까 뭐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것을 어떤 계층화 시킬 수 있는 그걸 약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미와 조사 이런 걸 막 바꾸면은 그렇게 작동하는 일종의 어떤 언어 계급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말의 언어 구조가 그러니까 존대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제가, 대구대 이종복 교수가 쓴 책에서 제가 보니까 그 양반도 그 얘기를 써놨더라고, 거기다가.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주로 그 경어법, 한국어 경어법의 발전사에 대한 거, 변화사,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건데, 거기다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거 사실인가 본데? 이렇게 상당히 제가 듣고서도 상당히,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제 상상이죠, 사실. 근데 그건, 상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뭔가면, 언어가 그러니까, 존대법이 발달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급 자체는 있는데, 어차피 사회적인 반영이겠죠,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말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구조에서 존대법이 발전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버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말로 딱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상상력이 많이 이제 굉장히 많이 된 거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의 사고가 언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말이 먼저 있고 사람이 거기에 맞춰졌다, 이건 좀 상상력이 많이. 근데 전 그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실제 생활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힘관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힘관계에서 뭔가 나와 남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언어에서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 말은.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더 발전했다. 한 가지, 두 가지 구분하다가 그게 세 가지, 네 가지도 또 다른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점점. 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확인되지는 많은 추정,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나와 남을 많이 의식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네. 우리말은 그렇다. 근데 그게 꼭 그럴까? 그 전에 반대할 반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작은 하나를 가지고 전체 너무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 말도 내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말은 주어니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우리가 잘 아는 영어에 비해서. 네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뭐 주체와 객체를 어찌 보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물론 이것도 하나의 그것만 가지고 그럴 수 확대되는 거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그 편법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그렇죠. 있다. 예. 네. 뭐 전화가 상상이다라는 건 상상은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사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약을 공부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약을 다녔는데 공부는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문제에 관해서 막 자꾸 상상을 하는 그런 좋은 버릇과 동시에 자칫하면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어쨌거나 또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말이 외국어와 그런 차이가 특히 영어와 비춰본다면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갈적 그러니까 낱말 형태론 이런 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영어하고는 특히 다르게 중국어하고도 뭐 같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죠. 중국어는 뭐 영어보다 더 심하니까. 예.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산의 어미 그거에 거의 없으니까. 없으니까 진짜. 그 고리버라고 그래서 그렇게 전 그렇죠. 들었었는데 그렇죠. 완전히 그 위치만 가지고서. 어순만 가지고. 굉장히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분량 성분이 결정되는 거죠.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국어가. 네, 중국어만 보자면 중국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누구한테 효율적이냐? 그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한테만 효율적이죠.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가요? 그 송지하는 사람, 뭐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공부를 하면은 중국어를 능숙하게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언어 챙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상상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위아래 존댓말도 없어. 그래가지고 노인네하고 애하고 똑같은 말로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 속에 어떤 감성 이런 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거 뭘로 표현하는 걸까?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노래든 뭐 문학이든. 참 그 구조를 제가 외국어를 하나를 알면 진짜 그만큼 새로운 세계가 생긴다고 옛날에 뭐 게테가 얘기를 했다든가 누가 얘기했다든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진짜 중국어를 정확하게 제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겉절이로 그냥 대강 겉핥기만 했으니까. 보통 요즘은 그 영어권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말하기가 너무 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한국어 말하기가.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을 해도,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고 쉽고 이런 걸 떠나서 존대라든지 이런 차이의 구분들을 생각하지 않고서 오로지 나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장벽이 없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영어로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 특징이니까. 그건 좋고 나쁨으로 별거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비교할 때는 막 부럽게 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말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본기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말보는 좀 더 말본과 토박이 말이다 한자 말이 같은 값인데 나란히 놓지 말고 좀 개념을 달리 잡아서 해야 되겠다. 말본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중에 한 부분을 문법이라 하자. 문법이라 할 것까지도 그냥 토박이 말이니까 무조건 말본으로 해. 이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이야기는 문법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문법 이야기는 그 언어학에서 말하는 그 문법. 다시 말하면 센텐스. 문 위주의. 그리고 낱말까지 이제 우리말의 경우는 문을 하려면 낱말도 다르니까 낱말까지 다루는 주로 센텐스 문 위주의 그런 전통적인 전통이라보다 그 언어학에서 말하는 문법. 그래머. 그래머라는 그 중심의 문법이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래서 해야죠. 범위를 좁혀서 하기로 하죠.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니까 월에 대한 거하고 그 낱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순서나 아니면 그 다루는 큰 틀이 그건데 거기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주로 건드리게 된다. 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는데. 네네. 근데 이제 내가 평소에 느낀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문법에 해 나가는데 그 전에 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영어 이야기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세 사람이 다 네. 예를 들어 명사다. 네. 뭐 무슨 뭐 부사다. 네네. 이런 용어들. 네. 아니면 뭐 단문이다, 복문이다, 뭐 네, 등등 그렇죠. 이런 용어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써왔어요, 저는. 돌이켜 보면 네. 어느 교과 시간에 그걸 처음 접했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누구나 영어 시간이 있죠. 네, 맞아요. 그렇죠. 누구나 네. 중학교 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서 네. 영어 배울 때 지금 네.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문법 용어를 처음 접한 거예요. 네. 국어 시간에는 그런 용어를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국어 교육에서 이래 왔거든요. 문법 용어를 국어 교육에서는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까지 네. 쓰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쓰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이는 교육부에서 쓰지 못하게 하고 교과서에도 그런 것을 용어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는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강의할 때도 우리 국어교육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대 학생들 강의할 때 그걸 많이 느낀 것이 이제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그 문서로서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랬던 것이 아마 이렇게 뭐 명산이 뭐니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면 국어 교육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그런 걱정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이해를 하는데 그럴 수는 있죠. 예, 지금 뭐 그냥 뭐 왜 얘기하고 이게 뭐니 그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따지게 해서 그 무슨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랬던 것으로 좋게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을 나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영어 시간에 이런 문법에 관한 용어나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영어에는 이런 게 있네. 맞아요. 우리말에는 그런 것도 없어. 아무런 법칙도 규칙도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영어는 딱 정돈돼 딱 고급 언어인데 한국어는 뭐 그런 게 없어도 되는 그냥 아주 하급 언어야. 그렇죠. 그런 식의 이런 무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맞아요. 심어줬어요. 부작용이 있네. 틀림없이 심어줬어요. 예. 그런 큰 부작용을 남겼고. 그러니까 그 국어 시간에 저학년 아니더라도 한 뭐 고학년 올라가면 뭐 그런 용어를 써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그렇죠. 고학년 쪽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뭐 아주 금기시 그런 용어 쓰는 것을 심지어 죄악시 했어요. 저는 그 전과 같은 거에 이렇게 낱말 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앞에 약물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동,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전과에 있었다면 그 전과 참고서에 있었을 뿐이지. 선생님들은 안 가르쳤어요. 그렇죠. 국어 시간에 안 가르쳤고. 그거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걸 너무 심했고 지금 이 국제화된 사회에서 보니까 부작용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래 그런 부작용. 영어는 고급술은 정돈돼 넣는데 한국어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언어야. 이런 부작용.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뭔가 하면 어떤 이 언어와 말의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나눌 때 나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교수들도 그래요. 그 판단의 중심을 전부 영어에 두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영어 문법 배울 때도 문법 배우고서 나중에 국어 시간에 왜 우리는 관계대명사 없어요? 그랬어요. 그 이야기예요. 영어에는 관계대명사, 한국에 관계대명사 없어요? 근데 그 우리 말은 뭔가 부족한 거다. 그렇지. 이렇게 그 물음이 거죠. 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깔보는 거죠. 왜 없어요? 문법이라고 하면 그런 게 다 있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런 문제. 그 영어는 전치사인데 한국어에 전치사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치사요. 모든 언어에 관한 모든 것을 영어의 중심을 두죠. 거기에 맞는 것은 정당하고 좋은 거고 그걸 벗어났거나 거기에 없는 것은 부족하고 잘못된 거라고. 이런 우리말을 다 깔보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의식을 많이 심었어요. 그 문 자체를 만들 때도
영문법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런 표현도 많죠. 네. 하는데 이제 그래 보니까 전부 이제 지금 우리가 문법 이야기 문장 이야기 하게 될 텐데 전부 그 문장 구성할 때 네. 센텐스 이제 문이라는 말을 대로 월로 합시다. 네. 그럴까요? 월 구성을 할 때 네. 센텐스 구성할 때 영어식으로 하는 거죠. 네. 영어식으로 표현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표현이 그게 더 익숙해지고 네. 그게 마치 우리말의 이제 본인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전에 글 쓴 거를 이제 책 썼을 때 그 편집자가 그걸 교정을 보는데 네. 교열 교정을 하는데 네. 자꾸 저하고 다른 방식으로 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니까 다 영어식이야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근데 이제 그 젊은 친구였으니까. 근데 그 약간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약간의 밀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한국어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다. 네. 당신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은 영어 표현이다. 네. 영문법에서 일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알려주고는 했는데 그때 사실 좀 깜짝 놀랐었어요. 이거는 사실 나도 의식하지 못했던 건데 정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과거 시제 맞추고 복수형 맞추고 이런 바로 거. 그거였어요. 네. 과거 시제. 네. 시제 통일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 써서 책을 내본 사람들은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교정 보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잘못해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이 돼서 영어 문법 지식이 영어 중심으로 꽉 차인 자리에 차인 거기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겨우 이제 우리말 문법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 문법 교육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네. 다 영어 시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네. 이야기 아니. 거기 네. 다 들은 거예요. 네. 거기 명사 그거지 뭐.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말은 우리말대로의 특질이 있다고 하는 생각 없이 그렇죠. 다 영어 시간에 듣고 지겹게 들은 걸 또 들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맞아요. 게다가 좀 다른 거는 구분해야 되니까 머리가 더 아픈 거죠. 예. 왜 그렇죠. 이거로 알고 있는데 왜 아니고 다른 거냐고. 네. 그 문법 지식은 그게 전부니까 영어 시간에 들은 게 전부인데 네. 그거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네. 진짜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네.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한국어는 어려워라는 결론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그렇죠. 문제. 가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할 일이 또 생기는 것 같아. 한글 문화연대가. 그런가요? 이 문제에 관해서 뭔가 네. 사회적인 어떤 네. 공감대를 빨리 끌어내가지고. 심각해. 그래서 이제 우리 나는 간혹 무슨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 금기시에 할 필요 없다. 죄악시에서는 안 된다. 필요한 용어는 필요한 문법 용어는 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도 네. 써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네네. 물론 영어 가르칠 때도 이제 그 문법 용어를 정의해서는 많이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데 네네. 어차피 그거는 학원에서나 다 들어요. 맞아요. 학원에 다 듣고 하는 건데 네. 국어 교과하면 꽉 막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부작용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나는 이제 질문. 적극적으로 네. 국어 시간에도 알맞은 문법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쓰자. 네. 좋습니다. 저 질문. 그러면 그래도 뭐 이제는 정리된 거고 너무들 그렇게 익숙하게 쓰니까 그냥 뭐 한자 뭐 용어라도 상관없이 그냥 다 쓰자는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명사, 뭐 동사. 그러니까 그 용어를 명사로 할 거냐 이름식으로 할 거냐 참 이 문제죠. 지금 근데 그걸 돌리기는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다들 너무 그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래 하면 혼란만 불러 일으킨다. 네. 이런 요런의 또는 뭐 운동을 뭐 공감대 이끌어내려고 해도 그 운동에 이제 사람들이 참여할 때 그런 또 운동에 참여할 사람들 자체도 용어 혼란에 시달릴 것 같은 그러면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그 너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예. 너무 익숙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돌이키기 어려워. 그렇지. 용어에 매달리다 보면 네. 오히려 더 큰 것을 놓칠 수 대야를 있는, 다 놓칠 수 집어던지는 있는 그런 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염려도 있긴 있어요. 참 그게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지금 우리가 문이라고 안 하고 이제 월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약간 걱정은 되는데 예. 중간중간 특강하면서 계속 우리가 문장이라는 거를 월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 좀 해줘야 돼. 근데 이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네. 흔히 쓰는 한자 용어를 우리가 안 쓰고 중간중간에 이제 월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른 네.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걱정은 되는데 뭐 하여간 뭐 그래도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용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는 안 해야죠. 네. 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머리에 박혀있질 않아가지고 갈말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학술 용어. 그렇죠. 갈말이 학술 용어인데 분명히 들을 때는 알았었어요. 근데 잘 안 쓰다 보니까 소리갈 이거에 대해서 그 갈이 그 학이다. 그걸 몰랐던 거죠. 네. 제대로. 근데 오늘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으니까. 네, 저도 오늘 딱 듣고서 야, 이게 정말 멋진 말이구나. 왜 보통 우리가 학문에 관련된 개념어들은 우리말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그런 이런 것도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 네. 세상에 모든 건 다 없는데 생겨난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없는데 쓰다 보면 그게 굳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거를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학자 중에 저는 그런 얘기 하신 분을 진짜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국어는 학문하기에는 부족한 언어다. 이런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하시더라고. 학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어로. 한국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어에서의 학문은 전부 한문 그분이 국어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언제 한번 모셔야 되는데 그분 모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얘기가 우리가 딱딱한 교재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술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제대로 이른바 시갈을 담고 있는 이 월갈 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맞죠, 선생님?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정치자들 중에서도 들으신 분들 많죠?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참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맞아요. 또 가끔은 그 공개 강좌식으로 좀 모아놓고도 한번 해볼까요? 또 특별하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죠.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 아주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